반갑습니다. 신유아의 북살롱의 진행자 신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좀 비가 내리면 어떠나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오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나지만 그래도 비는 안 와서 다행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윤수영 작가님과 잠시 뒤에 구독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 작가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와 그리고 저 북살롱 소개를 하고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뉴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원장으로 있고요. 대한체육에 대한 컬린연맹 아나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작가랍니다. 책을 3권 집필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말하고 글 쓰고 책 읽기예요. 저를 소개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물어볼 때 저는 책 읽기 그리고 말하기 글 쓰기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책들은 정말 숨어있는 작가님들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어떻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벌써 9월이면은 저희가 1주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강연을 듣지만 1주년 행사가 저희가 또 있어요. 9월 7일 토요일에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작가님들과 그리고 독자분들, 함께 북살롱 해주셨던 분들,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누구나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네, 9월 7일 토요일이고요.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이곳에서 진행을 해요. 오후 1시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북살롱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이 시간이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오늘 윤수영 작가님의 팬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북살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다양한 책을 좀 만나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북살롱 관련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북살롱, 신유아의 북살롱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2324A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은 매월 어떤 책의 작가님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빨리 좀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겠죠. 제가 윤수영 작가님 소개해드리면은 좀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세요. 네. 우리 윤수영 작가님은요, SNS 마케팅에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계시면서 그쪽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20년간 미디어사와 스타트업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마케터 경력을 또 쌓으셨고 현재는 마케팅 광고 대행사 스완 컴퍼니 위드의 대표이자 인터넷 마케팅론 외래 교수님이십니다. 또 한국 코치협회 인증 코치로 활약하고 계시고요. 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1시간 나는 나를 브랜딩한다. 이 책 외에도 엄마 텍스트, 돈 버는 엄마들의 온라인 출근 로드, 또 사이드 잡으로 월급만큼 돈 버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윤수영 작가님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우리 윤수영 작가님은 전국에서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시기 정말 힘들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앉아주실게요. 네, 우리 쌍둥이 같지 않아요? 그쵸? 의상 보겠네요. 저는 이렇게 텔레파시가 괜찮으세요? 네, 저거 잠시만요. 완전 쇼폼의 소재가 될 뻔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의상도 따로 전화로 맞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죠? 잘 어울리죠? 그죠? 티셔츠 괜찮죠? 네. 제가 우리 작가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작가님께서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햇빛수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소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좀 충분히 해드렸나 봐요. 그죠? 짧게 네. 한번 해주셨네요. 그죠? 오늘 이 책, 하루 1시간 나는 나를 브랜딩한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책은 다 보셨겠죠? 네, 책은 그 퍼스널 브랜딩,
소위 셀프 브랜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 나가야 좋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케팅 터널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깔때기 같은 요 원리를 반영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떨리나 봐요. 괜찮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 제가 현업에서도 20년 정도 이제 뭐 콘텐츠나 마케팅 일을 했었고, 또 퍼스널 이 온라인 쪽에 와서도 활동했었던 부분들에 접점을 좀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 흔적들이 책에 정말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저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인 부분과 마케팅.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좀 많이 찾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옥 같은 우리 윤성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오늘 2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브랜딩 한다인데, 나나부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부를게요.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나나부로 하는 북토크는 거의 지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북토크를 좀 하기도 했었고, 이제 강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겠지만, 이 책을 온전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저는 되게 속도가 오실 줄 알았어.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책에 정말 쉽게 잘 써서 담겨 있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따가 또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들으려고 왔는데 왜 지속 가능성 하실 수 있는데, 네, 퍼스널 브랜딩은 워낙에 뭐 이 책이나 정보가 많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긴 했었는데, 좀 이제 원고의 일정도 좀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말이 아니라 말은 사라지는데 이게 글로써 오래 남겨서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짧게 들어가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이 딱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좀 여러 수강생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파트너나 아는 분들의 이런 SNS를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또 그 사람들은 수익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영향력을 만들어 가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되게 혜성처럼 나타난다, 혜성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러면 내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한순간에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쉬고 하다가 아니네 이러고서 그냥 이거 내 일이 아닌가 봐 하고 떠나는 분들을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근데 이제 이런 신인급이 아니라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개에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사례로 넣으려고 이제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고, 그냥 그 사람은 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그 초고를 읽으신 분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혹시 누구 아니냐 해가지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다고. 그래서 책에 나올 때 그걸 바꿨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믹스를 해서 싹 바꿨어요. 너무 솔직하게 그 사람을 묘사하니까 누구나 다 알 것 같고, 그 사람의 본인도 알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구축하기가 힘든데 왜 갑자기 떠날까,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그분들이 우리 모두의 꿈이 건물주가 되셔서 이제 이런 거 안 하고도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가셨으면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또 이제 누군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성장했던 사람으로서 또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구축을 세팅을 하면 좋을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 2019년부터 온라인에서 이런 활동을 계속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을 했었고, 한 작년에 퇴사해서 이제 올해 1년 정도 이제 법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냐, 힘들 때 어떻게 하냐. 뭐 수아님은 전혀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슬럼프가 없는 것 같다 하는데, 저는 거의 2년 동안 슬럼프이자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오는 순간까지. 근데 그게 왜 힘들었냐면, 사람들이 왜 자꾸 한 방향으로 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수익화하는 것도 좋고 뭐 다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일률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전혀 강사를 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강사를 하고, 마케터나 콘텐츠를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거에 대한 뭐 강의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냥 5kg 뺐다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너무 같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또 그 방향 안에 나도 서 있으니까 그런 게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면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건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마케팅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면 결국 싼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싼 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명하거나.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각자의 경험과 경력과 잘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른데 왜 다르고 우리는 비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이런 SNS를 운영하다 보면, 혹은 커뮤니티에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덜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못 하는 것 같은데 왜 더 잘하지?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만도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의 2년 동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슬럼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온라인이 정말 사람을 속이기가 쉽구나. 난 그냥 계속 누워서 힘들하고 있어도 카톡만 밝게 대답하면 돼요. 그냥 블로그에 그런 얘기를 안 쓰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항상 뭔가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사실 힘들긴 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다른 그런 프리랜서 외주 일을 하느라 바빴고, 우리 아이를 그 학급지에 갑자기 넣으면서 이제 그런 거 공부하느라고 사실 개조 찾아다니려고 바빴어요. 근데 그런 걸 바빴는데 외부에서 누가 나를 보기엔 희수아는 완전히 퍼졌네, 이제 아무것도 안 하네, 저렇게 유지하다 끝나겠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오니까 이제 그래도 책이 나오고, 그때 했던 게 사실 전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향으로 더 해봐야 되겠다, 그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제가 한 게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내고,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원서를 내봤고, 나는 강사는 좋지만 강사가 아니라 외주 업무를 조금 더 해서 사업체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길을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 브랜딩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런 거를 너무 비교하기보다는, 그래 각자의 길은 다 다르니까 나는 지금 내 거를 만드는 중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말 있죠. 다른 사람은 너무 부러워하시지 말고,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구력이 되게 있는 편인데도 어느 날 새벽에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으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쟤는
여러분이 항상 예쁘지? 막 이런 것부터 쟤는 어쩜 저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고 쟤는 어쩜 저렇게 뭘 잘할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진수하기보다는 제가 하는 생각은 그래 좋겠다. 저게 6개월의 내 모습이야. 그렇게 서로 노력했던 거를 무시하면 안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은 근데 이 주간에 분명히 오는데 이 주간을 못 버티면 안 하게 돼요. 사실 이거 안 해도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나의 만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가 제가 이번 슬럼프를 겪으면서 느낀 거였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버티고 있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것과 안 맞는 거를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막 되게 멋있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어도 할 때 불편한 게 있어요. 할 때 불편한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근데 사실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전을 해주시고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이 길어지면 용기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 좀 도전해 보시고 내가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안 하시는 것들은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100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나랑 어울리게 아까 만 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만들어 보시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이 책에 보면 제가 해봤던 이런 시도들이 나오는데 3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저한테 제일 안 맞았던 거는 지금 이제 듣는 친구들은 이제 당황할 것 같은데 사실 공동구매는 저랑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 공동구매를 하는 게 제가 한 그래도 몇십 번 공동구매를 했는데 공동구매하면서 좋았던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은 뭐냐면 아는 사장님이 이제 떡볶이 밀키트를 하시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아마 거의 2,000~3,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 물량을 다 팔아줄 수 있냐고 했고 저한테 그때 남는 돈이 1,000원이었어요. 한 개 팔면 저는 하나 1,000원 남았는데 저는 그거 팔 때 말고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돼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내가 자꾸 물건을 팔면 사람들이 자꾸 사주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 물건을 사는 게 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사도 되는데 왜 자꾸 살까?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는 뭘 안 팔아. 아니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이 팔면 제가 필요 없는 거 팔 것 같은데 안 팔아. 그냥 계속 사주기만 해서 내가 공동구매를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떡볶이 좋았던 이유는 그거는 정말 좋은 제품이고 정말 싸게 혜택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신학을 팔았던 거고 나머지는 뭘 파는데 약간 계속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나부 책이 또 나오는 시점이기도 했고 이제 곧 뭐 6개월 이내 나올 시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공동구매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접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접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편했던 건 사람들이 팔라고 연락이 와도 내가 결심했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몰라요. 사람 일은 원래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 제가 뭐팔 수도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책에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오래 나올 것 같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형식의 공동구매는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했죠. 저는 근데 물건 파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물건 사는 건 좋아하고 파는 건 좋아하는데 저는 안 거죠. 그렇지만 공동구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공동구매는 그 특정 기간에 특정 물건만 팔아요. 그럼 난 일주일 동안 떡볶이만 팔고 그 다음 뭐 한 달 일주일 동안은 다이어트 보조제만 팔고 뭐 약간 요런 식인데 저는 이렇게 스파처럼 이벤트처럼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판다면 그냥 사이트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해야겠다. 이제 이걸 해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너무 갑자기 팔고 특정 기간으로 하니까 안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추를 그냥 연간으로 판다. 그러면 그냥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와서 그냥 구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미련하게도 1년 넘게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됐고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다가 나 이거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하시면 근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좀 그러고 아니면 저처럼 나는 공동구매는 말고 그냥 계속 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이렇게 방향을 각자 찾아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잘해도 안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조금 더 오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SNS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SNS는 뭐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거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최근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나 스스로를 이런 거를 하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하는 게 왜 어렵냐면 우리는 이미 프로 독자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카페 오픈하거나 식당 오픈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픈하면 손님이 막 많이 오잖아요. 한 번에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은 다시 안 올 수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장님은 초보 사장님이에요. 그런 초보 사장님이고 거기 온 사람들은 프로 고객이에요. 프로 식당 다니는 고객. 우리 완전 프로 고객이잖아요. 식당 뭐 몇만 군데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 초보 사장님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 좋은 컨텐츠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영상도 너무 잘하고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거, 사진도 작가처럼 찍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보면 너무 똑같은 꽃을 찍어도 너무 촌스러운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냥 시작을 하면서 그런 내공이나 이 개인의 업력을 계속 쌓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블로그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제 인스타그램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나는 블로그 하는 사람, 나는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좀 인식하시면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블로그를 너무 안 쓰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인스타그램을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되고 난 눈팅만 해가지고 나 너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야 라고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어색함도 견디면 아예 안 하게 되기는 해요. 그러면 한번 떠났다가 다시 오기는 좀 민망하니까 나는 이런 거를 쓰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그냥 매일 조금씩이라고 하면 싫어하실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올리면서 이런 초석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끈기나 인내심이 좀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이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17년 동안 한 회사를 다녔다 그러면 정말 좀 말이 안 맞지만 인내심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나 오래 하지 못하는데 제가 2019년에 온라인에 다시 와서 지금 24년 거의 5, 6년 됐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마지막은 저는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2011년 그때쯤 블로그를 했다가 1년 정도 엄청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제 그만뒀었거든요. 그만뒀었는데 그때는 저 그냥 혼자 했어요. 혼자 했고 혼자 계속 올리고 뭘 신청할 때도 혼자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왜 하지? 너무 재미가 없네. 이제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그거를 떠났는데, 거기를 떠났는데, 그 이후에 더 충격은 아무도 저한테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뭐 한 거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SNS를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는 동기부여고 두 번째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냐고 물어봐주고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저는 조금은 더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라도 더 지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 수강생이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쫀다든지 뭘 계속 물어본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느슨한 연대인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예전에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현생이 바쁘고 뭐 그런데 내가 이걸 하고 또 이런 데 다니고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를 리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서 여러분은 뭐 저여도 괜찮겠지만 근데 저랑 여러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를 좀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더 재미있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꿀팁 하나라면 커뮤니티나 사람은 한 명한테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커뮤니티가 박살날 걸 대비해서 한 2개나 3개 정도의 느슨하게 같이 걸쳐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모델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에 너무 내가 하면 나중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나랑 좀 괜찮은 거 어울리는 것 같은 것들 하면 이제 그런 거 2-3개 하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내가 거기서 굳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데 많이 겪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든지 뭐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방향이 비슷하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관심사와 맞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시면 저처럼 5년, 6년은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뭐 같이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같이 뭔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하면 자기의 새로운 전치기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수익화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6개월이고 저는 6개월 만에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돈을 벌었던 거지 이게 나의 뭔가 이거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그래도 2-3년 하면 다 어느 정도 자리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을 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좋은 질문을 되게 많이 실무적인 질문을 많이 주셔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저도 뒤에서 듣는데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 결국 비교를 당하니까 그럼요. 뭔가 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이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그 책에서 보면은요. 마케팅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차별화를 갖기 위해서 좀 힘들거든요. 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평범한 것 같은데 뭐가 없는데 그러면 그 차별성을 찾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차별성을 찾는 방법이 있고 기르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두 가지 다 알려주세요. 네. 기른다는 건 지금 작가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고 찾는 건 내 경력이나 경험 중에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이 온라인이 조금 희한하게 돌아가면서 나의 상처, 뭐 우리 애기가 아파, 내가 아팠어 혹은 뭐 내가 어릴 때 엄청 가난했어 근데 이런 것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가져와서 내 스토리가 되는 사실
솔직히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내 상처 같은 부분들도 그걸 어떻게 보면 나의 좀 부족함이나 스스로 결핍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그게 좀 이제 괜찮아지고 내 입으로 말하면 그거는 상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걸 부끄러운 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비난이고 상처지만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개인적으로 저기 차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여기 되게 어린 친구는 여기 한 분 정도 여기 그 친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 뭔가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셨을 거예요. 사회가 아니라면 가정에서 무언가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자신이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 음식을 못해요. 근데 누군가는 집밥을 막 10분에 냉장고만 열고 막 뚝딱뚝딱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차별화예요. 나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애 셋을 키워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요리사랑 헌백선 선생님이랑 다른 차별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 기를 수 있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저런 부분들을 내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걸 좀 배우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회사 다닌다는 말을 예전에 하기가 싫었어요. 현업으로 회사를 직장을 재직팀이라는 거를 다니고 싶지 안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의 차별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카드를 꺼냈어요. 저는 현업에서 했고 그때는 15년 정도였죠. 15년 동안 컨텐츠 계속 했어요. 정말 그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을 꺼낸 다음부터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찾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네. 기르는 게 있고 찾는 게 있는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경력이나 이력 네. 이런 거에서 좀 경험에서 끄집어내고 네. 또 기르는 것들은 내가 같이 성장을 하면서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저랑 만나서 얘기하시면 네. 너무 좋죠. 이따 저희는 찾는 회사 사람들은 지금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너무나 많은데 유목분입니다. 이거 정말 제 심금을 울렸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질투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질투, 기리어스라고 하면은 질투는 안 좋은 거야. 왜 그래? 나는 성서적인데 왜 질투를 왜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질투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 그 말을 썼나요? 이미 썼습니다. 선생님 쓰셨어요, 작가님께서. 솔직히 네. 정말 진정성이 너무 있으시죠? 쓰셨는데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쓰신 건가요?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네. 저의 성장의 원동력은 질투 같고요. 아, 예. 제 첫 번째 책쯤에 썼던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책에 제가 썼다고 해서 네, 제가 이 줄까지 치면서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줄까지 치면서. 질투를 네. 모자란 사람한테 하진 않잖아요. 나보다 이렇게 내가 돌봐줄 사람한테 질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표현이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부러워하는 포인트? 쟤는 저런 부분이 좋아 보이고 얘는 이런 게 좋아 보이고 하면 물론 다 똑같이 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전투력이 확 상승하면서 그래 나 저렇게 해보고 싶어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걸 저는 그게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나의 롤 모델이자 자극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오면 조금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성장이 더딘 이유를 생각해보면 요즘은 질투할 시간이 없는 게 질투할 시간이 없는 게 조금 그러면 다시 열심히 질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투를 해서 우리 작가님처럼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투를 하는데 계속 비교를 해.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잘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깝죠. 현실이죠. 네. 가끔씩. 그런 분들은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보세요. 그렇죠? 이 책을 보면 좀 정답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은 그런 분들은
그냥 저 사람처럼 나는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이런 거 많이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막 이런 것과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를 하면 근데 제가 지금 뭐 어떤 회장님을 동경한다고 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배우고 하면 조금 뭐 한 1000만분의 1이라도 따라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마케팅을 하려면은 이 말도 있어요. 자신의 책장을 참고해보라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내 관심 분야를 좀 적극 활용하라 이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주제 찾는 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막 2시간 동안 막 강의했는데 선생님 저는 주제가 없어요. 도대체 2시간 동안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주제 찾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운데 1차적으로는 내 책장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것들을 보면 1차적인 관심사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 제 책장을 볼까 여기서 읽고 안 읽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샀잖아요, 내가. 버리지 않고 꽂아놨잖아요. 언젠간 다시 보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근데 그런 책이 다 마케팅이랑 자기개발책밖에 없어요. 건강책 같은 거 한 권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건강에 관심 있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시겠어. 그런 책만. 그래서 약간 1차적으로 그런 거를 한번 보셔도 넓은 범위에서 한 번은 더 좁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책장이 한 60%, 네. 그럼 20%는 경제서적, 또 20%는 뭐 소설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께서는 거의 다 마케팅 한 90% 이상이니까 이 전문적인 부분에 정말 딱 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나중에 사무실을 큰 걸 내면 이 책 다 갖다 꽂아놔요. 멋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제랑 안 맞는 것들은 사실 읽긴 읽죠. 읽긴 읽는데 그런 거는 선물 주거나 맞아. 이제 중고 가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꽂아두거나 장식으로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세상에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집에 장만 있지 책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북살론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북살론은 뭐 심리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뭐 시인 등등 굉장히 다양한 작가님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서 어머 난 이런 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북살론은 내가 10번 중에 신청을 한다면은 자기 개발에 더 많이 신청을 했네. 부동산 쪽에 더 관심이 있었네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브랜드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거기서 한마디를 더 보탠다면 그러면 마케팅 책 모임에 가면 마케팅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사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실 거고 자기개발하는 데 가면 자기개발에 관심 있는 분도 있어서 제가 아까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좋다고 했잖아요. 완전 최고죠. 이게 그냥 책만 사보는 것도 아니고 쉽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더운 날 지하철을 타고 어디지 하고 오시면 이건 보통 열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끼리 소통을 하면 완전 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북살롱이 최고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 저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북살롱 커뮤니티 잠시 있다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마음이 와닿았잖아요. 그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어떤 내용이냐면 나를 좀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내 채널 운영을 할 때는 굳이 한국말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 일본어 등등 좋은 단어들을 배합을 해서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북살롱을 뭐 몽상, 뭐 꺼먹살려 그런 걸 했어야 되나요? 네, 이 말씀을 좀 말씀 전해주시죠. 우리 아나운서님이 고유 명사니까 어떻게 붙여도 되고 그 닉네임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면 보통 닉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햇빛수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닉네임을 물어보니까 라벤더래요. 라벤더. 그러면
라벤더를 인터넷 뭐 유튜브든 특히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라벤더 꽃 파는 사람부터 꽃차 파는 사람들까지 쫙돼 있어가지고 절대 거기서 내가 뛸 수가 없어요. 내가 뭔 수를 써서 라벤더보다 더 유명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때 이제 닉네임을 정할 때 이제 뭐 우리나라 말도 쓰지만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갖다 조합을 하면서 붙이는데 이탈리아말이랑 프랑스말이랑 스페인어에 그렇게 예쁜 단어들이 많아요. 활용한, 그러니까 해피라는 말을 쓰기는 약간 좀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해피를 스페인어로 이렇게만 치거나 파파고 가면 되게 좋은 단어들이 많아서 이런 애들을 좀 많이 이렇게 믹스해서 그게 내 닉네임이든 혹시 앞으로 사업하신다면 브랜드 네임이든 이런 거에 좀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뭐 AI라던가 챗GPT 활용하면 바로바로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통계잖아요. 통계. 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됐나. 그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의 유입의 현황도 조금 확인하고 싶은데 그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죠.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장소 검색하면 연모장이면 연모장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플레이스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는데 그분이 너무 브랜드 네임만 돼서 특정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역이면 뭐 압구정 꽃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해야 검색이 되는데 요 이름 두 개, 뭐 수만 뭐 이렇게만 해두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좀 거기에 노출되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2, 3주 뒤에 이분을 또 만나서 왜 안 바꾸셨어요? 했더니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너라면 꽃을 주문한다면 뭐라고 검색하겠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꽃 주문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객관적인 통계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 책에는 있는데 그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꽃집을 뭐라고 압구정에서 꽃집을 검색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하는지를 1000개를 뽑아줘요. 그 클릭수, 뭐 조회수 뭐 이런 걸 다 뽑아줘요. 여기에 보면 실제 꽃집을 주문하는 사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는 정보가 있는데 왜 꽃을 주문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이렇게 묻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는 꼭 봐야 되고 특히 뭘 봐야 되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입되는 키워드가 뭔지를 꼭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쪽으로 더 노출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 네 좋겠고 기본적으로 뭐 조회수 같은 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똑같은 능력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되고 더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의 그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하시면 좋겠고 제발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데이터를 믿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통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요즘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특정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인스타그램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인스타그램은 최근에 좀 로직이 많이 바뀌어서 짧은 시간 키우기가 쉬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그램은 주제를 집중해서 운영을 하면 돼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40대 다이어트라든지 효소 다이어트라든지 물 먹으면서 빼는 다이어트라든지 이렇게 작은 주제를 가지고 요즘에는 유명한 그 릴스 쇼폼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게 현재 알고리즘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인스타그램은 그냥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맞아요. 취약을 했어. 그래야 노출이 됐어요. 네. 그렇죠. 좋은 정보네요. 네. 그러면 유튜브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유튜브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유튜브는 물 마시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어트로 하시는 그냥요? 이렇게
내가 특정된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조그만 주제로 키운 다음에 여기 이런 사람이 있어 라면서 이제 보여주는 둘 다 이제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작은 것들을 주제로 하시는 것들을 좀 더 띄워주는 경향이 있고 유튜브는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신이와 북살로 같이 유명한 유튜브라면 요걸 본 사람 뒤에 연관 콘텐츠를 밀어줘요. 연관 콘텐츠로 비슷한 것들을 밀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너무 작은 주제로 하면 그 주제에 붙일 거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너무 유명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유명한 주제를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연관으로 내가 뜨는 전략으로 한다고 500만원짜리 유튜브 강의에서 이야기한다고 들었고 제가 최근에 그 23만 명 정도 되는 거기 유튜브 출연했었는데 그분도 그거 맞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큰 주제로 해가지고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네, 그죠? 잠깐 그러면 네. 블로그 네. 만약에 유튜브는 그냥 다이어트 검색을 네. 할 수 있게 인스타그램은 효소 다이어트 그쵸. 블로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로그는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가 검색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되게 큰 주제로 검색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허리 통증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구체적인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근데 허리 통증이라고 검색한 사람은 이미 허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정보를 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허리 아프지 않아? 이러면서 허리를 보여주는 방식이고 블로그는 분명하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그 구체적으로 내가 딱 그걸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내가 대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면서 나는 전문가예요. 나는 이런 쪽에 레퍼런스가 많아요. 이런 거를 보여줘야 좀 키우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루 한 시간 나는 나를 브랜딩하는 저자 윤수영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작가님께 사인 받고 싶거나 사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야 되시고요. 저희 좀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나?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관련 커뮤니티 좀 안내해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늦게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저희 북살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책과 작가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요거 관련 내용 안내해드릴게요. 8월달은요. 아까 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독서에 관련된 저자님을 모십니다. 바로 독서 치료에 대한 강연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임성관 교수님이신데요. 8월 8일 오후 4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읽을 만한 책은 어떤 거지? 어떻게 하면 나에 맞는 책을 찾을 수 있지? 이런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시겠고요. 또 이제 9월달은 이현우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이분은 이 정성면 다음은 마음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작가님이신데 3분집이에요. 이 내용은 늘 마주치면서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오시면은 아시죠? 이 책 읽으셨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 에세이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일상의 물체를 저런 관점으로 보는 그의 뇌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는, 네, 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 작가님의 강연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더 잘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 그 에세이의 흐름을 조금 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 대한 생각도 더 깊어지실 것 같고요. 요 날은 9월 12일입니다. 역시나 목요일 오후 4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저희 북살롱이 여러분들의 정말 뜨거운 사랑을 힘입어 1주년이 된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9월달에
신화사에 우리 작가님들과 독자님들과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출판 관계자분들 해서요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7일 토요일이에요. 오후 1시에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커뮤니티 안내 오픈 채팅방에 신화의 북슬로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2324A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즐거워지실 겁니다. 신화의 북클럽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잖아요. 신화의 뿌띠 북클럽. 괜찮죠? 뿌띠는 프랑스어로 자금이라는 뜻이에요. 뿌띠.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몇백 명씩 오시는 데는 아니고 참 최대한 20명 정도? 그래서 뿌띠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작가님의 책을 읽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띠 북클럽 검색을 하시고요. 2324A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면서 나를 브랜드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클로징에서 안내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 아시죠? 오시는 분들은 오늘 또 감사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같이 오늘을 외치면서